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2부에 이어지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황 변동 상황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 지수 2150포인트가 살짝 깨져 있네요. 2149.31포인트. 오늘장 내일장 시작한 지 한 35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2166포인트 잠시 상승 흐름 가져가다 뚝 부러지면서 내려왔고요. 현재 포인트 2149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지금 더 이상의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수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팝니다. 그리고 개인은 사네요. 개인이 2,711억 원 하락장에서 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하락은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서 코스닥은 1%대까지 낙폭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730선 위태위태한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742 장 초반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통이 금리 동결 얘기 나오면서 뚝 부러졌고요. 이후에 반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오늘 장중 저점 부근까지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거셉니다. 오늘도 850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기관 315억 원 팝니다. 개인은 1186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3원 20전. 일단은 금리 동결이 되면서 달러 강세 쪽으로 바로 흘러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CJ-ENM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일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수출주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된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가 먼저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장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해소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환율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동결했고 이제 FOMC 의사록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의 어떤 결과가 추가적인 상승 기류로 나가기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확실한 호재가 지금 없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요건 자체가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수주 같은 이쪽 흐름으로 많이 시장이 흐름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이제 CJ-O 쇼핑과 합병이 되면서 내수주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요즘엔 또 K-팝이 굉장한 또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CJ-ENM의 또 본연의 엔터테인먼트 업무에도 또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CJEN 역시도 뭐 조정폭이 크진 않지만 좀 약한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3분기의 어떤 실적 증가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를 좀 축적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홈쇼핑 실적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일단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보합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덜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CJENM이 지분 가치 효과를 또 많이 누릴 수 있는 종목인데 넷마블을 또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넷마블이 또 이제 요즘에 또 게임주의 흐름이 나쁘진 않죠. 이제 신작 모멘텀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블레이드 소울 2에 따라 넷마블을 가지고 있는 블레이드 소울 2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넷마블의 지분 가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거다. 근데 또 넷마블이 또 방탄소년단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또 방탄소년단이 거의 절정의 인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방탄소년단의 낙수 효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미디어 업체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주식은 지금 시점에서 한 종목쯤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일단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금 장점 포인트들이 있는 이 CJENM을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은 일단 121선까지 주가가 밀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 우선은 또 양봉이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 하루 이틀 더 지켜보시다가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32만원 수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손절가를 좀 짧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 8,5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은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쌍용양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쌍용양해. 지금 쌍용양해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떤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외적인 환경도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업종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11월 이후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그나마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쪽이 남북 경협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미국과의 어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제재가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의 어떤 그 남북 경협에 대한 분위기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우량한 그런 주식에 속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평가가 되어집니다. 지금 2.79%의 마이너스 상황이고, 지금 그 최근에 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가격 구간은 나쁘지 않은 가격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하반기 SOC 투자 확대에 따라서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 수요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 경기 침체, 정부에서 지금 주택 경기에 대해서 가격의 상승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요에 대한 둔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봤을 때는 또 시멘트의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시멘트의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마진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따라서 쌍용양의 어떤 주가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은 국내 주택 수요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 그 인상이 마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좀 더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는 점, 이런 두 포인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목표 주가 7,000원, 손절 가격을 5,000,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의 그 포인트를 이제 5,200원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좀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우선은 지금 건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우선은 그 유가에 대한 어떤 불안성, 이 불안정함 이런 부분들이 좀 건설주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가의 흐름이 사우디와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단 마무리가 좀 되면서 유가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건설은 여러 가지 펀디멘탈이 조금 남아있는 그래도 건설주 중에서도 우량한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하반기 주택 공급량의 확대에 따라서 대형 브랜드 유지사의 어떤 건설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에 뜨지 않고 보도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모멘텀이 멈춘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반기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70불 이하로 좀 떨어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수주 모멘텀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경기 전망의 회복세 등등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선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남북 경협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 2년 차인데 문재인 정부 2년 차인데 3, 4, 5 아직 3년이 남은 그런 기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그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워낙 그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인프라에 관련돼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역시 분야가 이제 현대건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을 역시나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매수 의견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그 목표 주가를 73,000원 또 자꾸 대응해 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53,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적적으로 가장 그 눈에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 MLCC와 전기차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MLCC에 있어서 이제 공급량이 저희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장화라고 하죠. 전 세계 어떤 다양한 부품들, 그 기계가,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전기와 전자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거의 자동차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기계 부품보다는 IT 기기에 가까운 그런 부품이 될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전장화로 빠른 흐름으로 대체가 돼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소재가 쓰이는 부분이 바로 MLCC죠. 그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일본의 무라타와 우리나라의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을 높게 팔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LCC 업황의 장기적 수요 호황에 따라서 기대감이 상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MLCC 시장 규모 상승에 따라서 삼성전기 MLCC 사업부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물론 스마트폰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근데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LG폰만 하더라도 카메라가 지금 3개가 나오는 뭐 트리플 카메라도 나오고 뭐 카메라가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듀얼에서 트리플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의 카메라 시장에 대한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한번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시장의 회복함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우선 목표 주가 20만원, 손절 가격을 11만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MLCC라면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은 시장보다 예상치가 더 높은 earning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엄청난 수요에 대해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그 종목보다 좋은 흐름을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에코프로는 일단 3분기 실적 성장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이제 그 전자 재료 중에 NCM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 NCA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NCA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전동 공구라든지 많은 분들이 타시는 뭐 이바이크라든지 세그웨이 이런 등등에 들어가는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이제 전자 소재였는데 이제는 전기차까지 이제 사용이 되면서 원래 NCA가 사실 좀 전기차에 배터리에 들어가기 약간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다양한 전기차 분야에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비해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쪽에 지금 공장을 짓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의 NCA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에 배터리 쪽에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중국 쪽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국 로컬 기업 쪽에서 역시나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NCA가 중국 로컬 기업에게 또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대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NCA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좀 주목을 지금보다는 더 받고 실적적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은 5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21선이 깨지는 39,1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윤여민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제가 갖고 온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동사 2018년 3분기 매출액은 2조 4,032억, 영업이익은 1,28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호적인 환율 환경 안에서 신형 아이폰 부품 출하와 연계된 실적이 월별로 가파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신규 적용된 3D 센싱 모듈의 수율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정화되었고 예상보다 양호한 이익률 실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판 소재와 LED 부분의 영업이익의 기존 추정치 대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학 솔루션 부분이 이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이폰 XX와 XX 맥스의 판매가가 예상보다 높아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아이폰 XS 맥스 위주로 초기 판매 성과가 양호한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부품 출하 동향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프리미엄 모델인 XX 시리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의 믹스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4분기에는 신형 아이폰 부품 출하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환율 여건 또한 우호적이어서 사실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중 최저 수준의 주가에 하반기 영업이익인 3천억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신모델은 후면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로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AS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 아이폰 부품 출하 실적이 가파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사의 주가는 현재 연중 최저치의 수준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 손절가를 11만 2,95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76억 원과 490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력 부품인 삼보라 질소와 육불과 텅스턴 가격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SK 에어가스는 SK 하이닉스 M15 공장의 가동이 되면서 매출액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였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성숙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830억과 550억 원으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구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SK 트리캠의 영업이익이 90억 원을 넘어서면서 동사 연결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2019년에는 올해 대비 23%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삼불화 질소의 판매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SK 트리캠의 상승이 예상되고 SK 쇼와 덴코의 사업도 정상화가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서플라이 드리븐이 아니라 디맨드 드리븐으로 전환되면서 동사와 같은 소재 부품 업종의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SK머티리얼즈의 목표 주가를 22만원, 손절가를 17만 1,2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종목은 만도입니다. 중국 시장 수요의 단기 하락에 따른 두려움이 주간에 반영되어 최근 1개월간 주가가 22% 정도 빠졌는데요. 만도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 1조 3,900억 원, 53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영업이익은 고마진 지역인 중국 및 국내 생산이 비수기 영업에 집중되면서 3분기에 통상임금 소송분을 제외한 금액인 617억 원으로 소폭 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펀디멘탈 개선세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부진한 중국 자동차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센티멘탈이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만도의 중국 내 펀디멘탈을 차지하고 있는 지라차, 상하이 GM 등으로부터 신규 매출이 견고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펀디멘탈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 손익의 주요 고객사들의 영업 환경 개선 및 신차 출시 효과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M의 ESC 납품이 시작되고 포드향으로 스티어링이 신규 공급된 점에서 성장성이 높게 예상이 됩니다. 볼보향 캘리퍼 서스펜션과 BMW향 캘리퍼 납품도 추가되면서 글로벌 OE의 고객 다변화 확대가 전망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규 프로젝트, 현대차의 중국 판매 반등이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주가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3,000원, 손절가를 26,6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음 종목은 S1입니다. S1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5,05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487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컨센서스에는 지난 분기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판관비 상승분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보안 시스템 서비스 부분에서 5에서 6% 수준, 건물 관리 부분에서 높은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매출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익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1은 BGF 리테일과 함께 CU 매장 3곳에 스마트 무인 점포를 파일럿 운영 중에 있습니다. S1의 안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바코드 인식 없이도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두면 무인으로 계산이 가능한 방식인데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야간 시간대에 무인 편의점 도입을 통해 편의점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S1의 ARPU의 증대 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BGF 리테일은 향후 무인 편의점을 3곳에서 열 것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미 이마트24는 무인 편의점용 S1 보안 상품을 기매입한 상황입니다. 전국 편의점이 총 4만 점포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형 B2C 보안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사실상 가정용 보안 셋톱박스가 아닌 무인 편의점 도입의 출발로 생각이 됩니다. B2B 네트워크가 가장 강한 S1의 향후 한국형 B2C 확장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S1에 대해 목표 주가를 10만원, 손절가를 81,2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음 종목은 태원건설입니다. 태원건설은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117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분 실적으로는 건설이 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가 예상되나 TSK 2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7%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3분기 통상 건설 매출 비수기 영향으로 계절성이 있을 전망입니다. 연결 대상인 TSK의 실적 호조세 지속으로 합산 실적이 1,100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주택사업은 순항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자체사업 후보지로는 과천, 수원, 하남, 세종이었습니다. 이 중 상반기에 하남, 세종은 완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과천, 수원이 기대가 되었으나 프로젝트 지연으로 2019년 이후에나 분양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지난 12일 운정 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 사업에 관한 공급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1,540억 원 규모로 매출액 3조 2,700억 대비 약 4.7% 수준입니다. 또한 양산, 시송, 대구의 경우 2019년 분양 목표를 다시 자체 사업의 추진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태원건설은 분기 1,000억 원 이상대의 기업으로 실적의 반복성이 확보되고 있는 시점에서 퍼 4배 이하는 싸도 너무 싼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주로서 동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업종 내 상대적 매력 부각을 감안한다면 태원건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하고 목표 주가를 23,000원, 손절가를 9,6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종목인 태원건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송동현 팀장의 나머지 5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현대 롯데는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11월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 관련된 주식들을 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 우량한 종목들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펀디멘탈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모멘텀까지 있는 그런 종목들로 현재 시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롯데도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같이 큰 폭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차트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현재 그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일 내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부분이라 보이고요. 일단 61선을 위를 앞두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뚫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61선을 단숨에 뚫고 가기까지가 꽤 시간이 일단은 걸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점진적인 매수가, 신규 매수세로 들어오실 때는 점진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은 되게 좀 불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현대 롯데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수주 규모만 약 3조 정도의 수주를 했어요. 대만과 브라질을 비롯해서 부산시에서 노후화된 전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방글라데시 쪽에서도 수주를 했었고, 최근엔 또 현대 제철 쪽에서도 수주가 나왔었죠. 규모를 총 더해보면 약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주 실적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또 롯데햄의 최근 횡보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회사 실적에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 플러스로 이제 남북 경협을 보는 거죠. 현재
지금 또 긍정적인 기사들이 좀 뜨고 있는 부분들이 뭐 미국과의 어떤 공조 하에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부의 그런 입장 발표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철도주가 조금 과거보다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 왔는데요. 일단 61선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6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좀 더 흐름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61선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좀 약간은 조정이 오는 그런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펀디멘탈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좀 기다려 보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현대 로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사실을 인지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목표 주가를 45,000원, 손절가를 23,0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현대 그룹 3개 회사 중에서 일단은 가장 추세적으로도 좋고 흐름들이 가장 양호한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냐면 현대 엘리베이는 순수하게 경협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로템과 건설은 좀 외부적인 영향도 많이 받죠. 예를 들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 건설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섹터의 어떤 시황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실제적인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우선 긍정적인 점은 현재 엘리베이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을 아래로 꺼보면 상단과 하단이 잘 공간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확장된 삼각형 형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지금 추세 안쪽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과 함께 상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모멘텀 하나만 발생하면 큰 폭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만큼 베타가 큰 거죠. 베타는 지수가 1% 움직일 때 종목이 몇 프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이 우량주이면서도 베타가 큰 종목에는 한 번쯤은 좀 이런 시기에는 베팅을 해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고, 현재 엘리베이가 현재 3사 중에서도 가장 흐름은 양호한 편이다. 그만큼 그냥 경협에 관련된 순수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엘리베이 뭐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적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반기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동남아 중심으로의 인프라 투자 확장 구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해외 수주로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수를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를 15만원, 손절가격을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M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JENM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K-팝이 다시 한번 좀 재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그 효과는 그 방탄소년단이 먼저 일으킨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낙수 효과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SM 주가는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좀 약간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SM이 그런 그 기업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각화라든지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SM을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SM도 또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이제 완전체 엑소가 이제 총출동을 하는데요. 그렇게 돼서 일본 쪽에 콘서트를 열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에 일본 쪽에서의 어떤 콘서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CT 127 차이나 팀도 이제 한한령과 관계없이 일단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중국 쪽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NCT 차이나 팀의 데뷔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중국 쪽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그다음에 연예 기획사를 연결시켜서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넷플릭스에 수출시키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만큼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M도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하는 사업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런 비용도 적게 들고 파급력도 큰 이런 그 유튜브와 같은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M 자회사인 SMCNC도 이제 흑자 전환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이슈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K-팝의 어떤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가 다시 한번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엔터주를 또 한 종목 가지고 가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제 목표 주가를 6만원, 손절 가격을 46,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굉장히 지수 현재 힘듭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야 된다라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매수할 이유가 없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본다면 요새 이 문제가 됐던 것이 반도체 수요 논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 논란을 일축시킬 수 있는 이제 기사 인터뷰가 있죠. SK 하이닉스 부사장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수요 축소에 대한 논란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는 계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저는 그 부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기가 둔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대응을 해야 맞지, 같이 투자를 줄이면서 대응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경기 침체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근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AI 산업이라든지 IoT,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 부분들이 굉장히 재조명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만큼 또 메모리 반도체 D램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사상 최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이 좋진 않지만 단기적인 관점을 봐도 우선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일단은 짧게 47,0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중미무역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증시가 반등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휠라코리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라코리아도 역시나 그 경기 방어주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실적까지 좋다 보니까 차트가 깨지지 않고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10대, 20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좀 늘어나면서 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목표 주가 5만원, 손절가 3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윤여민 팀장의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제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9월 드롭액이 4,8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슈가 있었던 부산과 제주는 드롭액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동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파라다이스 시티 드롭액은 47%로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3분기 영업기준 매출액은 2,103억 원, 영업이익은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는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결과입니다.
9월 21일 오픈한 파라다이스 시티 1, 2차 시설의 올해 예상 비용 25%가 3분기에 인식이 되면서 관련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인식 시점에 따라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서 마카오 카지노의 주가는 약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한국 카지노주 역시 중국인 카지노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카지노의 최근 성장은 중국이 아닌 일본과 기타 국가 성장에 기인을 했으며 드로백도 중국 비중이 이미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동사의 경우 중국 VIP 드로백은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중에 있고요. 또한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면 카지노 매출의 감소 우려는 주가 하락을 저점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5,000원, 손절가를 17,2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음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올 3분기 하나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5,929억 원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년차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에 따른 비용 부담 780억 원과 추석 상여 등으로 판관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모뉴엘 충당금, 환입 950억 원이 들어오면서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대출 성장률은 2%에 달하며 경상순이익 이자 이익 개선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2분기에 금투의 파생상품 개정 대체 관련 일회성 이자 이익이 160억 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 그룹 순 이자 이익은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증권 수수료 감소, IB 수수료의 증가 요인 소멸 등으로 수수료 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손 비용의 충당금 환입 요인 등에 힘입어 3분기에도 1,000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3분기에도 분기순이익 6,000억 이상의 경상 체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사의 경쟁은행 대비 낮은 PBR, 급격하게 개선되는 자본 비율, 순이자 마진 상승과 충당금 감소에 따른 펀디멘털 개선 등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은행 업종 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주도주였으나 올해 들어 채용 비리 의혹 이슈가 발생하면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종 전반의 금리 모멘텀 발생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금융의 현 PBR은 0.52배로 저평가 매력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펀디멘털 또한 양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주도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58,000원, 손절가를 38,6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오른 4조 7,31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2% 오른 2,83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물류 부분과 지난 4월 매각된 제약 부분을 제외 시 영업이익률은 약 20.3%가 예상이 되며 시장 컨센서스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재식품 부분은 역기저 효과가 존재하나 원당 투입 단가 하락과 저수익 트레이딩 사업 축소에 따른 양호한 흐름이 판단이 됩니다. 가공식품 부분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추석 선물 세트 반품 비용이 올 3분기에 반영이 됐지만 이는 국내외 고성장, 해외 법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상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스완스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400개 물류센터와 4,500개의 배송 차량을 갖고 있는 스완스를 인수하게 되면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깁니다. 또 스완스는 공장 효율화, 원가 절감, CJ 제일제당 제품 판매 등으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8월에는 미국 카이키 인수로 미국 생산 기지는 동부 2개,
서부 1개에서 중부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M&A를 통해 냉동식품과 만두 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제품 확장에 따른 국내 간편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냉동 만두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매출액이 5%, 1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어 바이오 부분은 7, 8월에 정기보수가 진행되어 매치온인의 영업 적자가 부담이나 라이신 기저효과와 셀렉타 정상화를 고려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32.3%로 추정이 됩니다. 생물자원 부분은 2분기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축산물 가격 반등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전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해 올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무난히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목표 주가를 40만원, 손절가를 29만 9,7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2018년 2, 4분기 매출액은 1,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이번 분기를 포함하여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를 통해 최근 3년간 최대 실적이 있고 영업이익은 지난 3년 평균 분기 영업이익은 139%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증가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코스피 상위 20%, 상위 2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동사는 삼성전자의 QD LCD TV에 적용되는 QD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 수요가 올해 크게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프리미엄 TV 수요 강세로 인해 삼성전자의 QD LCD TV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QD 소재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동사의 2019년 QD 소재 매출액은 432억 원, 약 6%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반도체 미세화와 3D 랜디 비중 확대로 인하여 공정 수준가로 인한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솔케미컬은 국내 공장 기준 2016년 9만 톤에서 2018년 말 12만 톤까지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설 물량은 수요 성장이 높은 반도체항으로 판매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한솔케미칼에 대해 목표 주가를 10만원, 손절가를 72,4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은 한화케미칼입니다. 유가 상승과 신흥극의 수요 둔화로 한화케미칼의 3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대비 낮은 1,157억 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화학분야의 실적은 유가 상승과 중국 수요 부진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는 전체 영업이익 둔화의 주 요인입니다. TDI와 가성소다의 경우 중국 내수 부진으로 가격 하락, 중국 난방기 알루미늄 30% 감산 조치 조기 시행과 중국 완화 TDI 설비 가동으로 인해 약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리테일 부분은 직전 분기 반영된 비용이 약 80억 원으로 소멸되었고 연쇄사업 매출액 증가로 3분기 영업이익 증가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공 소재 부분은 전자 소재, 태양광 소재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상승하여 직전 분기와 유사한 영업이익을 기록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양광 부분은 6월 중국 보조금 감축 영향에 벗어나 모듈 출하가 확대 중에 있으며 원재료 와이퍼 가격은 지속 하락 중으로 3분기 동 사업부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할 추정이며 4분기에는 이익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태양광 부분의 실적 개선이 가능하며 환화 큐셀 등의 합병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화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7,000원, 손절가를 15,300원으로 설정합니다. 네, 한화케미칼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 송동현 팀장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죠? 네, 어땠나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거의 바닥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조금은 이제 증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은 증시가 좀 이제 과거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약간의 수익권이 현재 달성이 된 상황이고, 일단은 홀딩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추세가 일단 워낙 이제 저평가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홀딩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한 47,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필라코리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역시 오늘 장 역시도 1.38%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오히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뚫고 오히려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단기 골든 크로스 상태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점에서 한번 조금 비중을 이제 조금 많이 실지 마시고 적당한 비중을 한 10% 정도 예상하시고 단기적인 접근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목표 주가를 일단 46,000원 정도 잡고 손절 가격을 38,500원. 이렇게 많이 뜬 차트는 손절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철저히 지키면서 48,000원, 46,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코리아 손절 라인 철저하게 지켜달라라고 당부가 있으셨고요. 윤여민 팀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땠습니까? 다수의 어떤 전용선 계약의 추가 확보로 인해 더욱 높은 이익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SM 상선 지분에 완전히 정리해 손익이 크게 개선되었고 현금 흐름에 또 불확실성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시황 상승 조기에 저원가 벌크 선박의 확보, 앞으로 수익성 개선도 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LNG선과 탱크선 중심으로 전용선 계약이 추가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확보되고 있다는 점, 신규 벌크선 확보들의 개선 시황이 운용되면서 3년 동안 또 210억 원의 영업 손익 개선까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해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시장에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제 이번 주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조건 종목할까요? 저는 지금 CJ 제일제당을 좀 꼽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미국에서 또 글로벌 M&A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부분에서는 7, 8월 정기 보수가 좀 진행되었던 부분이 좀 있었으나 또 인도네시아나 또 베트남 축산물 가격 반등에 따라서 생물 자원 부분 쪽에서 또 수익성 모멘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또한 3분기 실적 또한 시장 컨센서스를 무난히 달성할 수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한번 시장 상황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시 26분 27초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선이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2148.67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166 장중에 잠깐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가 했는데 이후에 쭉 지수가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고요. 현재 포인트 2147, 48포인트대에서 오늘 저점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2,806억 원. 일단 하락장에서 개인이 사는 패턴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외국인 399억 원 많진 않지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매도하고요. 기관 1,045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지금 전주체가 골고루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인데 SK하이닉스가 2.27%나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7만원 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각각 2%대씩 하락하고요. SK텔레콤 2%의 상승입니다. 오늘 장에서 통신 3사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업종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31포인트대에서 거래됩니다. 1%대의 낙폭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7.72포인트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하루간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볼 텐데요. 742포인트 마찬가지로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오늘 장중 고점 찍었습니다. 상승하나 싶었는데 이후에 뚝 부러집니다. 그래프 모양이 같은 이유는 이 부러지는 시점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1차 충격이 온 상황입니다. 734에서부터 731까지도 한 번 더 부러지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382억 원 개인이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387억 원, 외국인은 974억 원 각각 순매도합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115억 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2.86%. 신라젠 역시 낙폭을 2% 후반대까지 키웠고요. CJENM도 하락, 포스코캠텍도 하락, HLB도 하락인데 낙폭이 포스코캠텍과 HLB는 소폭입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가 2.92% 하락하면서 7,000원 살짝 붕괴됐고요. 바이로메드도 1.84% 하락하면서 21만 3,500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스튜디오 드래곤 바로 조정 나오네요. 2.56% 하락하면서 10만 6,500원의 거래 마감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메디톡스 빠지는데 메디톡스가 오늘 낙폭이 큽니다. 6.27%나 빠져내려가면서 46만 7천원대까지 빠져내려왔고요. 휴젤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현 팀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예상대로, 일단은, 그 예정된 그런 과제가 굉장히 많았고, 이런 이슈들이 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제대로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연동성 때문에 현재는 중국장이 또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중국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 모습입니다. 우선 당분간은 큰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장과의 연동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그 중국장 열리기 10시 반 해서 오전에는 10시 반 쪽에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후장에는 역시나 한 2시 정도부터 역시 중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호재가 좀 둔화된 그런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장의 연동과 함께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미국에서 중국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고 또 FOMC의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됐으며 또 이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다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특별하게 뭐 반응을 하진 않고 오히려 좀 더 약세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송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좀 그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하락 마감했는데요. 0.89%나 빠졌습니다. 2148.31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 급락 전환했습니다. 1.06% 급락한 731.34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등세입니다. 8원 70전이나 올라가면서 1135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8995번님께서 CJ 우선주 63,500원의 비중이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CJ 우선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선주를 선택하셨는데 일단은 우선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마도 뭐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선주 흐름 일단 CJ라는 그런 그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에 따라서 우선주도 흐름이 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주 일단 CJ그룹 자체의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J 우선주에 대한 흐름 역시 좀 좋지 않다, 일단 보여집니다. 또 우선주가 이런 순간에 또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대로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물량이 없다는 것은 뭐 상승 시에는 또 큰 폭의 상승을 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해서 하락을 했을 시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부분을 매수를 하시다 보면 팔기조차 어려운 그런 순간에 직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량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종목에 배팅을 하시다 보면은 하여튼 그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내가 원하는 호가에 못 팔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잘 참고를 해 보시고, 우선 CJ는 모멘텀이 일단은 장도 안 좋고 모멘텀도 특별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완벽한 역배열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장이 반등을 한다 해도 이평선인 이 61선, 최대 초기 61선이 뚫려야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어떤 장세를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계속적인 그 횡보가 필요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간격이 줄어들 겁니다. 이평선이 간격이 줄어들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한꺼번에 터져줘야만 상승으로 비로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서는 홀딩을 하시되 61선 구간에다 볼 수 있는 6만원 초반대, 지금 63,500원인데 어쩔 수 없이 손실은 좀 보시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61선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6만원 선까지, 61선 말고 그냥 21선 정도까지가 올라온다면은 일단 매도 처리를 하시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우선은 교체 작업을 하시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CJ 우선주에 대한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23번님께서 LS 종목 63,300원에 비중 20%, 한 달 이내에 가능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재민 팀장님? 예. LS는 이제 지주회사로서 LS 관련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LS 산전의 어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 외에는 어떤 다른 계열사의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떨어지고 좀 시장이 조금만 좀 불안정해도 하방으로 쉽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주가가 계속 좀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투심도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 달을 가져갈 필요보다는 좀 약간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 저는 조심스럽게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17번님께서 대웅제약 여쭤보셨고요. 18만원에 비중 20% 장기 보유 중인데 이게 추매가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웅제약이 18만원이요? 18만원. 지금 현재 가격이 157,500원입니다. 우선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의 가장 연계성이 높은 분야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감리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투심을 흐리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만원 구간대에서 20%를 가지고 있는데 장기 보유 가능한데 추매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 구간이라 볼 수 있는 17만원 후반대, 거의 여기가 매수 가격이라 보시면 좋겠는데, 이 구간까지는 좀 올라올 필요가 있다, 가격이. 왜냐하면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락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방으로 움직여준다면 그때서야 추매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우선은 전저점 구간이라 볼 수 있는 17만 중반대는 와줘야만
추가적인 매수를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대웅제약이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 진행하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말씀드린 점은 제약바이오 섹터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장기 보유의 시점이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하시면서 좀 그 지수와 함께 좀 장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트리거는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합의라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큰 반등이 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좀 홀딩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4847번님께서 두산인프라코 1,900원의 비중이 30%,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어떻습니까? 예.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3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와 좀 유사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의 건설기계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서 3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을 1,100원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양호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주가에 좀 부담이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강화 등 내수 경기 활성화가 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이는 2018년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보유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4176번님께서 SV인베스트먼트 5,82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시 방탄소년단에 대한 투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이 회사가 이제 VC 약 10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벤처캐피탈 10위 정도 규모에 되는 회사이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로서 굉장히 잘 알려진 종목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모 밴드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우선은 지금은 아무리 장 상황이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지표가 좋아 보여도 장이 안 좋으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K-팝에 관련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역시나 이 VC 회사 역시도 일단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주가 상황을 본다면 그 하락을 좀 마무리가 좀 되어진 것 같아요.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어졌고 지금 주가도 5일선 위로 현재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만 안 해주고 횡보를 해주면서 나아간다면 좀 이제 하락보다는 상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홀딩을 계속적으로 좀 해보시는, 왜냐하면 지금에서는 비중도 100%이시고 손절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어떻게 또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서 좀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좀 중장기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홀딩 하시고 원금 근처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익권에서 꼭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오전에는 그나마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하게 소폭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도 조금 상승을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오후가 접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가 어저께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최고조에 달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늦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카드를 꺼냄으로써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협상할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오늘 좀 장이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미 연준 이사회가 지난 FOMC 9월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경제가 점진적인 금리 상승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기존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금융지가 소폭 상승하는 오전에만 해도 이런 상승들이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가 하방 국면으로 갈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금리 인상을 항시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2100선의 하락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00선